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도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6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발타자르는 40세에 설교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에 쓴 책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발타자르는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 소속 신부였지만 그의 글 안에는 종교적 언급이 거의 없고 그의 글 안에서 기독교 도덕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발타자르는 상류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부자와 권력자들의 음모를 목격하면서 정직하면 바보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나온 말 같죠? 그는 모든 성취가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조화로운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책은 라오 슈포크, 라 브릴레르, 몽테뉴, 파스칼, 라퐁텐 같은 17에서 18세기 프랑스의 도덕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따로 배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니체도 이 책을 극찬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총 300가지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미덕, 현실, 안목, 관계, 내면, 평정심, 온전함, 성숙에 해당하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 권 구매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두고 한 번씩 지혜를 얻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는 이 책의 일부에 해당하는 미덕, 인간의 위대함은 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미덕에 담긴 지혜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장.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쓰게 만들어야 한다. 5장.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혀지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가 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즙도 다 짠 후에는 신장에서 떨어진다. 의존한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은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을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는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남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일에 끼어들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